모든 생명은 잠을 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아는 깊은 잠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응이 줄어들고 몸의 리듬이 변하며 빼앗긴 잠을 다시 메우려는 회복 현상까지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이 조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해 왔습니다. 어떤 동물은 뇌의 한쪽만 재우고 또 다른 동물은 아예 뇌가 없어도 잠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며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바다의 돌고래와 물개는 한쪽 눈을 뜬 채 맵 한쪽만 잠들게 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포식자를 경계합니다. 새들 역시 하늘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큰 구남새는 며칠 동안 비행하면서도 뇌의 일부만 쉬게 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땅에 내려오면 그때 몰아서 잠을 보충합니다. 오리들은 물 위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한쪽 눈만 뜬 채 바깥을 주시합니다. 이것은 잠과 경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가 없는 동물도 잠을 닮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파리 카시오페아는 밤이 되면 움직임이 줄고 억지로 활동하게 하면 다음날 더 느려집니다. 이는 수면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주는 현상으로 잠이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생명의 공통된 기능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는 하루 평균 2시간만 자고 이틀 이상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제나 이동하며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생활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돌고래 어미와 새끼는 출산 직후 몇 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수영합니다. 익사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어는 절대 자지 않는다는 말도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 상어는 대사율이 낮아지고 반응이 줄어드는 등 수면과 유사한 상태를 보입니다. 다만 계속 헤엄쳐야 하는 종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곤충들도 독특한 수면 전략을 가집니다. 벌집 속 간호 일벌은 밤낮 없이 새끼를 돌보며 수면 리듬이 흐려지고 개미들은 하루 수십 번 짧은 낮잠을 나누어 자며 집단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수면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잠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휴식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은 잠을 최소화하고 어떤 종은 반쪽만 자고 또 어떤 종은 수백 번 나누어 잡니다. 잠은 하나의 고정된 답이 아니라 수많은 변주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돌고래의 반구 수면은 인공지능 서버의 부분적 리셋과 닮아 있고 큰 구남새의 짧은 졸음은 장거리 임무 수행에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의 전략은 우리에게 잠을 줄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휴식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연은 잠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했을 뿐입니다. 반쪽으로 자고 하늘에서 졸고 뇌가 없어도 쉼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 또한 자연이 만들어낸 무수한 잠의 변주 중 하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